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회장님,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셨어야죠. 회장님,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셨어야죠.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깨진 도자기 파편과 서류가 흩날린 바닥 한가운데 강인철 회장이 누군가의 바짓단을 움켜쥐고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떨리는 시선 끝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청소부 이서준이 무표정하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서준은 강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한 손에 든 대걸레를 들어 바닥의 핏자국을 덤덤하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닫혀있던 투자 계약서 파일이 서준의 발에 채어 넘어가면서 계약 파기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하신 내용을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서준은 청소 카트를 끌고 36층 대회의실로 향했죠. 형광등이 켜지자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위로 어젯밤 회의의 흔적들이 드러났습니다. 서준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커피잔과 서류 뭉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끝에 놓인 기밀 파일들 사이로 중동 국부펀드 투자 유치안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다시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구겨진 이면지 사이로 누군가 급하게 휘갈긴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알 하산 이슬람 금융 원칙 필수 리바이자 금지 조항 확인 투명 경영 증빙 필수라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서준은 메모를 펼쳐 천천히 읽었죠. 이걸 모르고 협상장에 들어간다고? 서준의 시선이 창밖 멀리 보이는 태성 메디컬 센터 건물로 향했습니다. 3년 전 그곳에서 아버지가 의료과실로 세상을 떠났고 태성그룹은 막대한 로비로 사건을 은폐했었죠. 아버지, 이제 곧입니다. 그가 메모를 주머니에 넣으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야, 이 새끼야.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김 반장이 고함을 지르며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의 그는 배가 불룩 나온 몸을 흔들며 서준의 등짝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쓰레기통이나 비우면 되지. 왜 서류를 만지고 지랄이야? 서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를 주머니 깊숙이 구겨 넣고 카트의 손잡이를 잡았죠. 화장실 청소 아직 안 했지? 당장 30층부터 40층까지 다 돌아. 오늘 VVIP 협상 있으니까. 화장실에 휴지 한 장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네 월급에서 까는 거야. 알았어? 김 반장은 침을 튀기며 협박했지만 서준은 고개만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언젠가는 이 입을 다물게 해주마. 복도로 나온 서준의 눈앞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이 보였어요. 아침 뉴스가 긴급 속보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부도 위기설 확산, 주가 이틀째 급락, 중동 투자 유치만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자막이 흘러갔죠. 서준은 카트를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업계에서는 오늘 오후 예정된 중동 국부펀드와의 협상이 태성그룹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강인철 회장이었죠.
그의 뒤를 박 실장이 땀을 흘리며 쫓아왔어요.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오늘 협상만 잘 마무리되면. 닥쳐.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진정을 해? 임원들은 다 뭐 하는 거야? 강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직원들이 벽에 바짝 붙어 고개를 숙였죠. 강 회장은 주먹으로 복도 벽을 쾅쾅 내리치며 걸어왔어요. 그의 시야에 청소 카트를 끌고 서 있던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야, 비켜. 길 막지 말고. 서준이 카트를 옆으로 밀려는 순간 강 회장이 신경질적으로 발을 휘둘렀어요. 쾅! 카트가 넘어지며 안에 담긴 걸레와 세제통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더러운 물이 사방으로 튀며 서준의 작업복을 적셨죠. 락스 냄새가 복도에 진동했어요. 재수없게. 강 회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이 황급히 뒤를 따르며 엘리베이터 문을 잡았죠. 문이 닫히고 복도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서준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쏟아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쓸어내리는 순간 손끝에 뭔가 단단한 물체가 닿았어요. 은색으로 빛나는 몽블랑 만년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떨어뜨리고 간 것이었죠. 서준은 만년필을 주워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만년필 끝을 빛에 비춰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 것이 곧 내 것이 될 거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준은 만년필을 작업복 가슴 주머니에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죠. 복도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태성그룹의 위기를 알리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태성그룹 본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6층 복도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죠. VVIP 회의실 앞에서 박 실장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초조하게 서성였어요. 최통역? 최통역은 어디 있어? 알하산 일행이 10분 후면 도착한다고. 박 실장의 외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창백한 얼굴의 젊은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어요. 30대 초반의 최통역이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최통역은 말을 채 끝내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박 실장이 허둥지둥 그 뒤를 따라갔지만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섰죠. 남자 화장실 안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새어 나왔어요. 우에, 최통역이 칸 안에서 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이네, 큰일이야. 박 실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화장실 밖을 서성였어요. 바로 그때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던 서준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준은 세면대 쪽에 놓인 고급 태블릿 PC를 발견했죠. 화면에는 번역 스크립트가 빼곡히 떠 있었어요. 서준의 눈이 화면을 훑었습니다. 이게 뭐야? 리바를 이자로 번역했네? 화면 속 번역문은 오류투성이었습니다. 이슬람 금융에서 금기시하는 리바를 단순히 이자인 트러스트로 번역해 놓았죠. 게다가 할랄 인증을 건강 인증으로 잘못 표기한 부분도 보였어요. 이 정도 실력으로 협상장에 서준이 태블릿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화장실 칸 문이 열렸습니다. 최통역이 휴지로 입을 닦으며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핏기가 완전히 가신 상태였습니다. 세면대에서 물로 얼굴을 씻던 최통역이 거울 너머로
서준을 발견했죠. 뭐야? 청소부? 최통혁은 서준을 힐끗 보고는 태블릿을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먼저 태블릿을 들어 그에게 건넸어요. 서준의 손가락이 화면에 특정 단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틀렸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최통혁은 서준의 손가락 끝을 내려다보았죠. 리버 인트러스트라고 표시된 부분이었습니다. 뭐, 청소부 주제에 번역을 안다고? 비켜. 최통혁은 서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서준이 뒤로 비틀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최통혁은 태블릿을 품에 안고 허겁지겁 화장실 밖으로 나갔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곧 서준은 세면대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천천히 뒤를 따랐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중동 대표단이 도착해 있었어요. 흰색 전통 복장을 입은 알 하산이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강 회장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알 하산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알 하산은 가볍게 손끝만 스치듯 악수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회의실을 감쌌죠. 중동 대표단 5명이 일렬로 앉았고 강 회장과 임원들이 맞은편에 자리했어요. 최통혁은 강 회장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떨리는 손으로 켰습니다. 강 회장이 최통혁에게 눈짓을 보냈죠. 시작해. 최통혁이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태성그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가 아랍어로 번역을 시작했지만 발음이 어색했어요. 알 하산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뒤로 기댄 채 통역을 바라보았죠. 바로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의 유리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탕비실로 들어온 서준이 커피 포트를 들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유리 너머로 회의실 내부가 훤히 보였습니다. 서준은 커피 잔을 닦으며 최통혁의 입술 움직임을 주시했죠. 역시 첫 문장부터 틀렸군. 최통혁이 샤리아 준수 투자를 이슬람 투자로 단순화해 번역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알 하산이 수행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상황을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만만하게 사업 계획서를 펼쳤죠. 우리 태성그룹은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최통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할랄 경영을 깨끗한 경영으로 오역하자 알 하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탁자 위를 손가락으로 똑똑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똑, 똑, 똑. 회의실의 공기가 서서히 얼어붙었죠. 강 회장의 미소가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탕비실에서 지켜보던 서준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알 하산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리듬을 세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신호. 이제 시작이군. 협상이 시작된 지 15분이 흘렀습니다. 최통혁의 이마에서는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가 무라바하 MURABAHA 이슬람 금융의 원가 가산 판매 방식을 할부 판매로 번역하자 알 하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중동 대표단 사이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지 못한 채 사업 계획서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죠. 우리 태성그룹의 지난 분기 실적은 바로 그때 알 하산이 손을 들어 강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잠깐, 태성그룹의 부채 비율이 궁금합니다. 정확한 수치를 알려주시죠. 최통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는 박 실장을 돌아보았지만 박 실장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태성그룹의 실제 부채 비율은 38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침착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어요. 우리 그룹의 부채 비율은 150% 수준으로 매우 건전합니다. 강 회장이 최통혁을 힐끗 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적당히 좋게 돌려서 말해. 최통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랍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가 부채 비율 때 레이시오를 부채 감소율 때 러덕션 레이트로 착각하여 번역하는 순간이었어요. 알 하산의 수행원 한 명이 태블릿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금융감독원의 공시된 태성그룹의 실제 재무제표가 떠 있었죠. 알 하산은 화면을 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흥미롭군요. 150이라고 하셨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났어요. 알 하산이 테이블 위에 자신의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공식 자료에는 380%라고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최통혁이 번역을 하자 강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 내리쳤죠.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강 회장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최통혁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넘기며 번역하려 했지만 긴장한 나머지 단어가 꼬였습니다. 그건 잠깐의, 아니 일시. 최통혁이 일시적 템퍼레리를 아랍어로 뭐라고 하는지 순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는 당황한 나머지 영구적 퍼머넌트이라는 정반대의 단어를 내뱉고 말았습니다. 알 하산의 표정이 완전히 얼어붙었죠. 이 멍청한 자식이. 강 회장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찻잔을 움켜쥐었어요. 찰랑 차가운 녹차가 잔 가장자리를 넘칠 듯 흔들렸습니다. 이 무능한 새끼가. 강 회장이 찻잔을 최통혁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휙. 하지만 찻잔은 최통혁을 비켜나갔어요.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물병을 들고 들어오던 서준의 어깨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퍽!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죠. 도자기 파편이 서준이 목과 어깨를 베고 지나갔어요. 작업복 위로 선홍빛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물병이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적셨어요. 재수없게 왜 끼어들어? 안 보여? 강 회장이 서준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쳤습니다. 서준의 어깨에서 흘러내린 피가 바닥에 똑똑 떨어졌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치우고 꺼져. 이 천한 놈이.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알 하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혐오가 서려 있었죠. 알 하산은 수행원들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떠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협상할 가치가 없어요. 수행원들이 일제히 서류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최 통역이 급하게 번역하자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닙니다. 알 하사님, 잠깐만요. 박 실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알 하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오해입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일시적으로 화가 나셔서 제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임원 3명도 우르르 일어나 알 하산의 앞길을 막았어요. 하지만 알 하산은 냉정한 표정으로 그들을 밀어내며 회의실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강 회장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알 하산에게 달려들었죠. 제발 딱 10분만 더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알 하산은 강 회장을 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회의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석에 서 있던 서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죠. 이제 내 차례야. 알 하산의 손이 회의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낮고 또렷한 아랍어 문장이 흘러나왔어요. 서두르면 진실을 놓칩니다. 하산님. 알 하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구석에 서 있던 서준에게 집중되었어요. 서준은 피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무표정하게 알 하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다시 아랍어가 흘러나왔죠. 당신의 고향 베두인 방언을 쓰는 분이 여기서 모욕을 당하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알 하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서준이 구사한 것은 단순한 아랍어가 아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남부 알 하산의 고향에서만 쓰는 특수한 방언이었죠. 알 하산은 몸을 완전히 돌려 서준을 응시했습니다. 강 회장이 서준을 보며 고함을 질렀어요. 야, 이 새끼야. 닥쳐. 내가 감히 끼어들어? 강 회장이 박 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경호원 불러서 저놈 끌어내. 박 실장이 허둥지둥 인터폰에 손을 뻗었죠. 하지만 알 하산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알 하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그는 천천히 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회장과 임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알 하산이 서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미터. 알 하산은 서준이 피 묻은 어깨를 보고 다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누구요? 알 하산이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죠. 그저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협상이 잘못된 번역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최 통역에게 속삭였어요.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거야? 빨리 통역해. 하지만 최 통역도 서준이 쓰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었죠. 알 하산이 팔짱을 끼고 서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제대로 통역할 수 있다는 말이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새벽의 쓰레기통에서 주운 바로 그 메모였죠. 이 협상의 핵심은 샤리아 원칙 준수입니다. 하지만 저 통역사는 리바를 단 순이자로 번역했고 무라바아를 할부로 둔갑시켰습니다. 서준이 메모지를 펼쳐 보이자
알 핫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메모지에 적힌 내용을 훑어보았어요. 리바 금지, 무라바 방식, 할랄 경영 증빙이라는 단어들이 선명했죠. 이 메모는 어디서? 쓰레기통에서 주웠습니다. 누군가 버린 것을요. 서준의 대답에 알 핫산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흥미롭군요. 계속 말해보시오. 서준은 강 회장을 힐끗 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이제부터 내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주마. 서준이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태성그룹의 부채 비율은 회장님 말씀처럼 150이 아닙니다. 380%가 맞습니다. 강 회장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이 새끼가 지금. 하지만 알 핫산이 손을 들어 강 회장을 제지했습니다. 서준은 동요하지 않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그 수치만으로 이 그룹을 판단하신다면 오산입니다. 문제는 부채가 아니라 숨겨진 자산의 가치입니다. 알 핫산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그는 서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그룹의 계열사 중 세 곳은 국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문은 중동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준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사업 계획서를 가리켰어요. 문제는 이 계획서가 그 가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 회장님은 본인조차 자신의 회사 가치를 모르십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알 핫산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졌죠. 그는 수행원에게 손짓했어요. 수행원이 태블릿을 건네자 알 핫산은 화면을 넘기며 서준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생각에 이 그룹의 실제 가치는 얼마요? 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현재 시장 가치의 2배. 단 영진을 교체하고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말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강 회장은 입을 벌린 채 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알 핫산은 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 정말 청소부요? 서준은 피 묻은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그저 청소부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청소할 수 없습니다. 알 핫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수행원들도 다시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죠. 강 회장은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강 회장이 서준을 제지하려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알 핫산이 서준을 가리키며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역석에 앉히십시오. 그래야 협상을 계속하겠습니다. 최 통역이 황급히 번역하자 강 회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 핫산이 회의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죠. 이 청소부를 통역석에 앉히십시오. 아니면 협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최 통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하자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최 통역에게 손짓했죠. 비켜. 최 통역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어요. 박 실장이 서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여기 앉으시오. 제발 회장님을 도와주시오. 서준은 천천히 통역석으로 걸어갔어요. 그의 작업복에서는 여전히 락스 냄새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준이 의자에 앉자 강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이야. 이놈이 아까 내 편을 들었으니 강 회장은 서준이 자신을 도우려 나선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는 서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짓을 보냈어요. 잘 부탁한다는 의미였죠. 서준은 무표정하게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특정 파일 위에 멈췄어요. 태성그룹 재무제표 대회비라고 적힌 검은색 파일이었습니다. 서준이 파일을 가리키며 강 회장에게 물었죠. 회장님, 이 파일을 알 하사님께 보여드려도 될까요?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실제 재무제표가 아닌 대회용으로 조작된 숫자들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서준의 눈빛은 순수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서준이 파일에 내용을 모를 거라 생각했죠. 아, 그래, 보여줘도 좋아. 강 회장이 허락하자 서준은 파일을 펼쳐 알하산 앞으로 밀었습니다. 알하산이 파일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서준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 회장을 향해 한국어로 말했죠. 회장님, 이제부터 제가 우리 그룹의 강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알하산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잘 부탁하네. 하지만 서준이 알하산을 향해 아랍어로 말하기 시작한 순간 그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산님,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파일은 조작된 재무제표입니다. 강 회장은 서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알하산의 눈썹이 올라갔죠. 조작이라고요? 서준은 파일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열사 5곳의 매출이 2,200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준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틀 전 밤 회장실 쓰레기통에서 건진 거야. 서준이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800억 원입니다. 나머지는 계열사 간 순환 거래로 부풀린 허수입니다. 알하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는 수행원에게 손짓하여 노트북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상황을 모른 채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그래, 그렇게 잘 설명해. 박 실장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물을 따랐습니다. 알하산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는 태성그룹이 진짜 재무제표가 떠올랐습니다. 서준이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설명했죠. 여기 보시면 강 회장님은 페이퍼 컴퍼니 3곳을 통해 비자금 1,200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알하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화면의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서준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어요. 비자금은 홍콩의 유령 회사 2곳과 싱가포르 법인 1곳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는 서준이 정확한 계좌번호까지 읊자 알하산의 수행원들이 급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알하산의 표정 변화를 감지했어요.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그는 서준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준이 강 회장을 돌아보며 한국어로 말했죠. 회장님, 지금 핫사님께서 아주 감명 깊어하십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역시 자네가 나서니 달라. 강 회장이 알 핫산을 향해 두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알 핫산은 강 회장의 손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 모두 확실한 것이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모든 서류는 회장실 쓰레기통과 비서실 파쇄함에서 복원한 것입니다. 알 핫산이 이를 갈았어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바로 그 계약서는 이미 알 핫산의 서명이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죠. 강 회장은 여전히 상황을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어때? 계약서에 서명하실 건가? 강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알 핫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죠. 강 회장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알 핫산의 손이 움직였어요. 지, 계약서가 정확히 반으로 찢어졌습니다. 강 회장의 미소가 얼어붙었죠. 뭐야? 알 핫산이 찢어진 계약서를 강 회장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공중에 흩날렸어요. 이런 사기꾼과는 단 1원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최통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하자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알 핫산이 수행원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회의실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태성그룹이 분식회계 증거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허위 매출 내역, 숨겨진 차입금 목록, 페이퍼 컴퍼니, 계좌 거래 내역. 강 회장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이건 강 회장이 뒷걸음질 치다가 의자 다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쿵! 그는 볼품없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박 실장이 황급히 다가가려 했지만 알 핫산의 차가운 시선에 멈춰 섰습니다. 알 핫산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죠. 이것이 당신네 그룹의 진짜 모습입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허상.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이 침착하게 통역했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서준을 노려보았죠.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끼가 나를 배신한 거야. 강 회장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알 핫산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우리 측에서 이미 한국금융감독원과 검찰에 이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통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번역하자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임원 3명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 실장은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뒷걸음질 쳤죠. 알 핫산이 강 회장을 내려다보며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태성그룹과의 모든 협상을 즉각 중단합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사기 혐의로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서준이 한 단어 한 단어 또박또박 통역했어요. 강 회장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간신히 무릎을 세웠죠.
그리고 눈이 충혈된 채 서준을 향해 비틀거리며 달려들었어요. 이 배신자 새끼, 내가 감히. 강 회장의 주먹이 서준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가볍게 몸을 틀어 피했어요. 휙. 강 회장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고 그는 균형을 잃고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이번에는 얼굴부터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죠. 강 회장의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으, 아. 강 회장이 신음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박 실장과 임원들은 그를 부축하기는커녕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이제 강 회장은 끝이야. 그를 도우면 우리도 같이 망한다. 임원 한 명이 슬금슬금 회의실 문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씩 벽 쪽으로 붙기 시작했죠. 박 실장은 강 회장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어요. 강 회장은 피를 흘리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알 하산이 서준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는 양복 주머니에서 금색 테두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다니 안타깝군요. 알 하산이 명함을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알 하산 인베스트먼트 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제 개인 고문이 되어 주시오. 연봉은 당신이 원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알 하산의 제안은 진지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준의 대답을 기다렸죠. 서준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명함을 알 하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사양하겠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알 하산의 눈에 의외라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되겠소? 서준은 자신의 피 묻은 작업복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죠. 아직 제가 청소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세워둔 청소 도구통으로 걸어갔어요. 대걸레를 집어들고 천천히 바닥에 피와 물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알 하산은 서준이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가십시다. 중동 대표단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어요. 쿵쿵쿵.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들어왔습니다. 경호원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누구를 끌어내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어요. 알 하산 일행을 막아야 하나 아니면 서준을 제압해야 하나? 박 실장도 명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강 회장이 바닥을 기며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피 묻은 손으로 서준의 바짓단을 움켜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애원이었어요.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그가 청소부의 발목을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대걸레질을 멈추고 강 회장을 내려다보았죠.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회장님, 서준이 낮게 말했습니다.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셨어야죠.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이 아니었어요. 감색 바람막이를 입은 남자 5명이 일렬로
들어섰습니다. 가슴에는 검찰청 특수부라는 완장이 선명했죠. 선두에 선 40대 중반에 남자가 서류를 펼쳐 들었어요. 강인철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얼어붙었어요.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뭐라고? 박 실장이 황급히 수사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영장은 있습니까? 이건 절차상 여기 있습니다. 수사관이 체포영장을 박 실장의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박 실장은 영장을 보는 순간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사관 2명이 강 회장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켰죠. 강 회장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수사관들이 손에 이끌려 일어섰어요. 또 다른 수사관이 회의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검은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수사관의 말에 임원 3명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어요. 김 반장은 구석에서 벌벌 떨며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최 통역은 자신의 태블릿을 가방에 숨기려다 수사관의 시선과 마주쳤죠. 그것도 증거물입니다. 제출하십시오. 최 통역이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알 하산이 수사관에게 다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우리 측 법률팀이 이미 국제금융범죄로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에도 협조를 요청했고요.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네, 통보받았습니다. 국제공조수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 회장의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수사관들이 그를 부축하지 않았다면 다시 바닥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수사관 한 명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찰칵 차가운 쇠붙이가 강 회장의 손목을 조였어요. 강 회장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서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증오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이 개자식?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강 회장이 목청껏 소리쳤어요. 침이 튀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천벌 받을 놈, 내 주제에 감히. 하지만 서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작업복 주머니에서 은색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이 아침에 떨어뜨렸던 바로 그 몽블랑 만년필이었죠. 서준이 만년필을 회의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탁! 만년필이 대리석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만년필에 고정되었어요.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건 내 거였는데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만년필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태성그룹도 회장이라는 자리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수사관들이 강 회장을 이끌고 회의실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나서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회장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한 말씀. 비자금은 어디에 숨겨두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떨구고 묵묵부답이었어요. 건물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전 사원이 스크린 앞에 모여 회장이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누군가 속삭였어요. 저게 정말 우리 회장님이야? 망했다. 우리 회사
완전히 망한 거야. 직원들의 탄식이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김 반장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최 통역은 가방을 움켜쥐고 회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이 그를 불러세웠죠. 어디 가십니까? 조사 끝날 때까지 대기하셔야 합니다. 최 통역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알 하산이 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준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요. 알 하산이 아랍어로 축복의 말을 건넸습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서준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어요. 알 하산이 마지막으로 서준의 어깨를 두드리고 수행원들과 함께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멀어져 갔죠. 회의실에는 이제 서준과 흩어진 서류들 그리고 깨진 찻잔 파편들만 남았습니다. 수사관들도 증거물을 챙겨나간 뒤였어요. 정적이 회의실을 감쌌습니다. 서준은 구석에 세워둔 청소 도구통으로 걸어갔어요. 대걸레를 다시 집어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이 흘린 핏자국, 식은 땀, 그리고 눈물 자국. 서준의 손은 묵묵히 움직였어요. 대걸레가 바닥을 쓸고 지나갈 때마다 더러운 흔적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회의실 테이블 위 만년필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서준은 바닥 청소를 마치고 대걸레를 도구통에 넣었죠.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며 전등 스위치를 내렸어요. 탁! 회의실이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사흘 후 태성그룹 본사 로비 대형 스크린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그룹 강인철 전 회장 구속 기소, 경영권 박탈, 절차 착수. 앵커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강 회장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의 머리는 푸석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검찰은 강 전 회장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규모가 1,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스크린 앞에 멈춰 섰어요. 누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회사 정말 끝난 거 아니야? 구조조정 들어간다던데. 우리도 잘릴지 몰라. 불안한 속삭임이 로비를 가득 채웠죠. 바로 그때 로비 한쪽에서 청소 카트를 끄는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은 이서준이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서준을 알아보고 동료의 팔을 콕 찔렀어요. 저기, 저 사람 아니야? 회장 잡은. 맞아, 그 청소부. 아니, 통역한 사람.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 섞인 표정으로 서준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서준은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박 실장이 급하게 걸어 나왔어요. 그는 서준을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실장의 손에는 검은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이씨. 박 실장이 서준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서준은 대걸레질을 멈추고 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이건 임시 경영진에서 마련한 겁니다. 당신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습니다. 서준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봉투를 열자고 금용지에 인쇄된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특별 채용 계약서 이서준 귀하라는 제목이 선명했죠. 연봉 8천만 원에 특별 보상금 5천만 원, 그리고 사택도 제공합니다. 어떻습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묻어났어요.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서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서준은 계약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의 눈이 특별 보상금이라는 항목에서 멈췄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는 데가 입막음용 돈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서준의 손이 계약서를 움켜쥐었습니다. 직, 그가 망설임 없이 계약서를 정확히 반으로 찢었어요. 박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서준은 찢어진 계약서를 자신의 청소 카트에 달린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박 실장이 당황하며 다시 말을 걸려 했지만 서준은 이미 카트를 끌고 로비 정문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서준은 회전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머리에 쓰고 있던 낡은 캡 모자를 벗었죠. 모자 안쪽에는 태성그룹 환경미화원 이서준 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서준은 모자를 청소 카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그가 회전문을 밀고 나가자 따가운 햇살이 그의 얼굴을 감쌌어요. 오후 2시 가을 햇살은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건물 밖 도로변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준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어요. 65층 높이 태성그룹 본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외벽에는 구름이 비쳐 흘러갔죠. 저 안에서 자신이 보낸 3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모욕과 냉대, 그리고 복수. 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가 차에 올라타자 기사가 공손하게 문을 닫았어요. 차는 천천히 출발하여 도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앞 인도에는 서준이 남기고 간 청소 카트만 덩그러니 서 있었어요. 카트 앞에는 노란색 팻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청소 중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그 팻말 뒤로 돌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팻말을 흔들었죠. 로비 안에서는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미래를 걱정했고 박 실장은 찢어진 계약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그곳을 떠났어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진실이 시작됩니다. 청소부라는 이름으로 바닥을 닦던 그가 결국 더러운 세상을 청소했습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 바닥의 먼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거짓과 오만이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이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